왜 이름이 하필 꽃파당이요? 그게 왜 궁금한 것이냐? 사람들이 그랬소. 꽃같이 낯짝 반반한 사내놈들이 늙은 안악들이나 하는 천한 매파지를 한 놈도 아닌 여러 놈이 모여서 하는 괴이한 당이라고. 듣고 보니 딱히 틀린 말도 아니구나. 진정 그런 뜻입니까? 꽃 같은 남녀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잘 살 수 있게 인연의 끈을 이어주는 당이라는 뜻이다. 개똥 같은 소리. 인연을 어찌 만들겠소? 인연은 그냥 만나는 것이요. 아니, 사람 인연은 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무엇이요? 사람은 우연히 만나지만 그 사이에 끈을 잇는 것은 사람이고 그것을 두 사람이 인연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너와 나처럼. 안녕하세요. 책 읽는 다락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JTBC 드라마 원작 소설 김이랑 작가의 조선 혼담 공작소 꽃파당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매파들의 닿을 듯 말 듯한 사랑 이야기. 꽃 같은 매파들이 당을 이룬다고 하여 꽃파당이라 불리는 혼담 공작소 꽃파당. 혼인을 중매하는 할멈을 일컫는 칭호 매파. 하지만 이 매파들은 길을 지나면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만큼 아름다운 남자다. 마훈, 도준, 영수. 이들은 상대가 누구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착 이어주는 조선 최고의 중매쟁이로 이름을 날리며 무패 신화를 이어가던 중 꽃파당에 위기가 찾아온다. 조선 혼담 공작소 꽃파당은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펼치는 조선 왕실을 상대로 한 혼담 사기극을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외모에 끌려 다가갔다가 까칠한 성격에 학을 뗀다는 연애 프로파일러 마훈.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서 눈만 뜨면 술과 여자만 찾는 혼사 전문 변호사 도준. 입었다 하면 바로 완판. 그의 손을 거친 자는 모두 아름다워진다는 조선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영수. 이 셋으로 이루어진 혼인 성사율 100% 꽃파당에 개똥이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아픈 오라비를 먹여 살리려 어릴 때부터 거칠게 사느라 남자 옷을 입고 다니는 개똥. 그런 개똥을 마음에 품은 왕의 명으로 그녀를 중전 자리에 올리기 위해 벌이는 사건들이 이 소설의 중심 내용입니다. 중전의 자리는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그녀를 공모로 만들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작전과 꽃파당원 각각의 특기를 살린 수업. 또한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순정파 왕과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된 마훈.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사랑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도준. 그리고 사랑해야 할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는 개똥의 로맨스. 총 18개의 파트 중 두 번째 망나니 도령 본문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선 혼담 공작소 꽃파당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망나니 도령. 초가집 처마에 빗물이 잠시 머무르는가 싶더니 툭 떨어졌다. 빗물 한 방울이 신호탄이 된 봄날의 소나기는 어느덧 저희끼리 모여 경쾌한 박자로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노인이 내리는 빗물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자 마훈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3년 만에 재회였다. 봄비가 꽤 세차군요. 자네 이젠 주먹질까지 하나?
못 본 사이 많이 달라졌구먼. 노인이 못마땅한 듯 혀를 찼다. 조금 전 마흔과 격투를 벌였던 개똥도 신부와 함께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처마 밑 마루에 앉아 있었다. 언제까지 이곳에서 갇혀 지내실 겁니까? 난 여기가 편해. 조용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노인이 씁쓸하게 말하며 개똥을 바라봤다. 마흔 역시 그 시선을 따라 그녀를 보았다. 닮았어. 무엇이 말입니까? 저 아이 개똥이 말일세. 먼저 간 우리 수연이를 닮았어. 마흔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수연과 닮았다니. 그럴 리가.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저 사내인지 계집인지 분간도 안 가는 아이가 어찌 수연아 씨를. 노인이 껄껄 웃으며 답했다. 자네 수연이를 본 적이 있는가? 없지만 아닙니다. 수연아 씨가 저러실 리 없습니다. 보았으면 닮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네. 살기가 팍팍했는데 석 달 전에 저 아이가 온 다음부터 좀 살만해졌어. 근데 자네 때문에 다시 평화가 깨지는 건 싫으이. 노인네 그만 괴롭히고 이제 그만 가게. 어르신. 어이, 개똥아. 오늘 신세 진 건 내일 와서 갚아야 한다. 노인은 마흔의 존재를 무시하듯 개똥에게 다짐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저 아이가 수연아 씨와 닮았다고? 어르신도 나이가 들어 총기가 흐려진 건가? 마흔은 노인의 말을 부정하며 개똥을 향한 시선을 거두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새색시는 마흔의 주먹질로 생채기가 난 개똥의 뺨을 후후 불어주며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고는 속상하다는 듯 마흔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여인의 얼굴에 생채기를 내면 어쩌란 말입니까? 오해사하게 생긴 본인 죄지 어찌 내 잘못입니까? 거친 팔자걸음에 상투까지 튼 행색이 딱 사내가 아닙니까? 마흔은 입을 삐쭉 내민 채 못마땅한 듯 개똥을 바라보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을 늘어놓았다. 누가 널 여인으로 보겠느냐? 내가 여자라고 하는 편이 더 믿을만 하겠다. 혹 여인들이 종종 혼담을 넣지 않던가? 개똥이 눈썹을 축혀 올렸다. 삐뚤어진 입술로 남들은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는 모습이 기분 나쁜 사내였다. 까다로운 도성 여인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게 어디 쉬운 줄 아시오? 선비님보다 내가 여인들에게 인기가 더 많을 거요. 개똥은 걸걸한 목소리로 껄껄 웃으며 마흔의 말을 받아쳤다. 마흔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독서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얼굴을 붉힌 채 마땅한 말을 못 찾아 눈만 껌뻑거리는 것. 두 번째는 상대 역시 마흔의 단점을 꼬집으며 멱살을 잡고 싸우자고 덤비는 것. 그런데 자신의 말에 허허실실 웃으면서 맞대응까지 착실하게 하는 사내, 아니 여인의 반응에 그는 처음으로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거기다 존대도 하대도 아닌 애매한 말에 걸걸한 말투까지. 모든 게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분명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속도 없고 긍정적이기만 한 멍청한 여인이거나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밖으로는 태평한 척하는 여우 같은 여인이거나. 시간이 촉박합니다. 신부의 애타는 한마디에 마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자, 이제 무패시나 꽃파당이 실력을 발휘할 시간이다. 백지 담서지를 앞에 둔 긴 손가락이 빠르고 정확하게 내용을 적어내려갔다. 신부 측 주혼자의 성과 직함, 감사의 인사까지 깔끔하고 능숙하게 세필로 써낸 마후는 종이를 9번 접어 혼서 봉투에 넣고
붉은 혼서보에 싸서 금봉을 둘렀다. 잃어버린 혼서가 마운의 손에서 다시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다행히 그 혼서는 제가 신랑 측 아버지를 대신해 쓴 것입니다. 서체도 같고 글자 하나 다르지 않으니 의심 살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경건하고 공손하게 혼서를 신부에게 건네는 마운의 모습은 거만하게 비아냥대던 조금 전과는 사뭇 달랐다. 개똥은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다. 하지만 혼서를 받아든 여인의 표정은 좋지 못했다.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이 신부의 눈에 눈물이 다시 그렁그렁해졌다. 이 여인은 혼례 한번 치르기가 왜 이리도 어렵단 말인가? 마운의 한숨이 커졌다. 또 무엇이 말입니까? 향기가 났습니다. 향기? 혼서에서 백단향이 났어요. 좋은 일에는 좋은 향기를 넣는 거라고 서방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짜라는 게 들통날 거예요. 쯧 글렀구먼. 왕실에서나 쓰는 귀한 백단향을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하나? 개똥이 걱정스러워 안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노인이 못마땅한 듯 혀를 찼다. 내가 운종가로 가보겠소.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개똥이 급히 일어섰지만 마우는 여유만만하게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럴 거 없다. 일이 재밌게 돼가는군. 마운의 뜻모를 미소에 두 여인이 잔뜩 긴장했다.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얼굴이었다. 신부께서는 지금 혼서를 가지고 혼행에 다시 나서세요. 곧 신랑이 보낸 사인교가 도착할 겁니다. 하지만 혼서가... 이 혼담이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어서요. 잔뜩 긴장한 신부는 마운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혼서를 품에 안고 뛰어나갔다. 그럼 나도 이만 가보겠소. 개똥은 노인에게 향하는 것인지 마운에게 향하는 것인지 모를 애매한 인사를 건넸다. 신부가 마음에 걸렸지만 이제 개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개똥이 자리를 뜨려 할 때 마훈이 그녀의 상투를 또 움켜잡았다. 오늘 이 상투 순환의 연속이다. 일을 벌였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난 도와주기만 했어. 혼서시 구해준 것도 나고 선비님께 맞아준 것도 난데 도대체 무슨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하긴 틀린 말은 아니네. 그럼 낭자인지 도령인지 구분도 안 가는 자네는 어여쁜 신부가 시집살이 첫날부터 소박을 맞든 말든 그냥 제 갈 길 가게. 마우는 미련 없다는 듯 발길을 돌리고는 속으로 하나, 둘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셋을 미처 세기도 전에 개똥이 그를 붙잡았다. 뭘 도와주면 되겠소? 마운의 생각이 들어맞았다. 개똥은 속도 없고 긍정적이기만 한 멍청한 여인인 동시에 남의 어려움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대책 없는 선행심까지 가진 이였다. 가서 망나니를 데려오거라. 그 시각 연기방. 화려한 조각이 곳곳에 새겨진 위풍당당한 연기방의 낮은 대체로 한가했다. 대부분의 기녀는 새벽녘까지 가야금과 춤을 추던 피곤한 손가락을 축 늘어뜨리고 낮잠을 즐겼다. 전날의 피로를 말끔히 털어내야 또 매혹적인 웃음을 흘리며 사내들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오늘 기녀들의 눈은 낮잠 없이도 말똥말똥하니 생기가 넘쳐 보였다. 갓을 벗고 팔을 괜 채 서책에 몰두하는 고운 도령이 바로 기녀들의 낮잠이었다. 도령이 집어든 서책은 두보의 두공부집이었다. 그는 기녀들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시를 읊기 시작했다. 건곤 일야부 친붕 무일자 노거 유고주 하늘과 땅이 밤낮으로 떠있네. 그리운 친구들은 소식 하나 없는데 늙은 나는
외로운 배에 의지하고 있네. 기녀들의 마음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방심한 사이 서책 사이에 숨겨둔 추나첩이 툭 떨어졌다. 그걸 본 기녀들은 실망하기는커녕 요염하다며 소란을 피웠다. 어찌 저희를 놔두고 그림 속 계집년의 눈독을 들이십니까? 너희들은 옷고름 한 번 풀 때마다 전두를 달라 조를 것이 아니더냐? 야박하게. 저희도 공짜로 내어드릴 수야 있지만 행수께서 아시면 전두 낼 돈도 없는 자를 누가 기루에 드리라고 했더냐? 예상대로 행수기생 매향의 호통이 떨어졌다. 그녀는 늙었으나 매혹적인 얼굴에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기녀들이 모두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사내는 이 상황이 익숙한 듯 매향에게 손까지 흔들어 보였다. 오랜만이네 행수. 섭섭하게 왜 이러시나? 나 모르나? 여긴 나라님이 와도 맨입으로 가실 수 없는 곳입니다. 도련님이 달아두신 외상값이 벌써 200냥입니다. 당장 외상값을 치르시든지 관아에 끌려가 죗값을 받으시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십시오. 사내는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행수의 냉대에도 대수롭지 않게 웃어 보이며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화첩을 쥐어주었다. 이건 적적할 때 보시게. 사내가 씩 웃더니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는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기 시작했다. 사내를 잡아가려는 포졸들이 대문 앞까지 와 있었다. 자네 정말 1억인가? 내 외상값은 조만간 갚겠네. 행수를 흘겨본 그는 기녀들에게 일일이 눈인사하는 여유를 보여준 뒤 체면도 내려놓고 버선발로 도망쳤다. 행수님, 정말 저 도령한테 밉보이면 어쩌시려고 그러우? 한 기생이 도망가는 도령을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며 손까지 흔들어 주었다. 모르는 소리, 저 망나니를 쫓아내야 돈이 줄줄이 엮여 들어온단다. 행수는 알듯말듯한 미소를 지으며 도령을 바라보았다. 한편 개똥은 마운의 협박 같은 부탁으로 일명 망나니를 찾으러 연기방에 막 발을 내디딘 참이었다. 저 도령이요, 망나니. 문지기가 가리킨 것은 갓도 거꾸로 쓰고 체면을 구긴 채 주랭랑치는 사내였다. 저런 형색으로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양반이라니. 보아하니 정말 망나니로구나. 오늘따라 이상한 사내들만 꼬이네. 개똥은 귀찮다는 듯이 사내의 뒤를 쫓아갔다. 적막함만 가득한 기방 안은 꽤 넓었다. 개똥은 방을 일일이 들락거리며 망나니를 찾기 시작했다. 광군들도 그를 찾고 있어 반대편 방도 소란스러웠다.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이 급한 개똥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이보시오 망나니! 허수아비가 급히 찾습니다. 이보시오 망나니! 개똥의 외침은 광군에게 그를 당장 잡아가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병풍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망나니가 개똥을 잡아 끌었다. 허수아비가 보냈느냐? 눈을 동그랗게 뜬 개똥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사내는 큰 손으로 개똥의 입을 막고 고개를 내저었다. 개똥이 고개를 끄덕였다. 급한 일이라더냐? 개똥은 급한 정도를 알리기 위해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때 광군들의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망나니 도령은 행여 소리가 새어나올까 개똥을 자기 쪽으로 더 바짝 끌어당겼다. 개똥은 당황하여 버둥거렸다. 그녀를 둘러싼 온 공기가 망나니 도령의 숨으로만 이루어진 듯했다. 오해하지 말거라. 이렇게 보여도 사내에게 그러는 놈은 아니니 마음속으로 딱 열만 새거라. 그때까지도 이 꼴이면 확 물어버리든가. 사내가 개똥을 조용히 훑어보았다. 상투에 꽂은 숟가락에 묻은 밥풀이 눈에 들어와 웃음이 터지려는 걸 겨우 참았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큰 눈망울, 갸름한 콧날, 자그마한 입술, 그리고 입술에 있는 점. 그 점이 사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개똥은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사내를 올려다봤다. 열을 세는 것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혹시 나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느냐? 주변이 고요해졌다. 들리는 것은 사내의 마른 숨소리뿐이었다. 가까이에서 사내의 숨소리가 짙어지자 개똥은 저도 모르게 그의 손바닥을 콱 물어버렸다. 악! 이보시오 망나니! 광군들도 뜬 것 같으니 망나니 노릇은 그만하고 착한 일 좀 하면 어떻소? 사내는 어이가 없어 옆에 있지도 않은 마훈에게 이를 갈았다. 망나니, 그것은 마훈과 사내의 아무명이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를 망나니와 허수아비로 칭하며 긴급함을 알렸다. 빼어난 외모에 반해 아무것도 모르고 다가갔다가 독설에 당한 여인이 한둘이 아니라는 뜻으로 사내가 마훈에게 붙여준 이름이 허수아비, 그리고 딱히 설명할 것도 없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 망나니. 그래도 도준이다 내 이름은? 사내는 어쩐지 저 남자에게만큼은 망나니로 불리고 싶지 않았다. 용호골 신랑 김씨의 집. 혼인을 중매하는 여인 매파. 마훈은 중매쟁이 혹은 중산압이라 불리는 것을 마다하고 굳이 여인을 일컫는 매파라는 칭호를 자신에게 주었다. 내외법이 엄한 양반 부녀자들이 그를 피하면 장옷을 쓰고서라도 그 집 문턱을 넘었다. 천한 여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사내가, 그것도 버젓이 갓을 쓴 사내가 업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마훈이 매파가 된 것은 처음에는 괜한 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오기로 변했고 지금은 그 이유조차 알 수가 없게 되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꽃파당에서 일할 때는 갓을 써도 바지를 입어도 남자인 자신을 매파로 불러준다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했다. 얼굴도 모르는 한 사내와 여인이 만나 행복을 만들어내는 이 기막힌 과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다시는 드나들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신랑의 집 문턱에서 심호흡을 했다. 어이 허수아비 망나니 왔네. 어느새 도착한 도준이 이맛살을 찌푸리며 마훈에게 다가왔다. 또 여긴가? 이젠 정말 마지막이야. 증인이 필요하니 너도 따라 들어오고. 가게를 비워놨어. 협박에 못 이겨 따라오긴 했지만 그녀는 비워둔 가게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러다 종이가 없어지기라도 하면. 지전 주인이 역정낼 것을 생각하니 개똥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일을 벌였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대체 저 당당함과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개똥은 이내 포기한 듯 두 사람을 따라 들어갔다. 예상대로 신랑의 어머니는 꼬장꼬장한 성격을 자랑했다. 아무리 신부와 말을 타고 간 사내가 개똥이고 실은 여인이라고 설명해도 신랑의 어머니는 옷을 벗어보라는 둥 무례하게 굴며 도통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도준도 개똥이 여자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옆에 앉아있던 신랑이 몇 번이나 어머니를 말려보려 했지만 서늘한 눈빛에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 게다가 그녀는 신부가 혼서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자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분노를 금치 못했다. 개똥은 애써 만들어낸 혼서의 비밀을 이렇게 쉽게 밝히는 마훈의 속내를 이해할 수 없었다. 혼서가 없는 혼인은 무효네. 이 혼사 없던 일로 하겠네. 이미 합궁례까지 마쳤습니다. 일단 새로 혼인할 혼처를 알아봐주게. 그 말씀은 우리 집안은 혼서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실로 맞을 수 없네. 허나 어쩌겠나. 이미 합궁례까지 마친 것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거나 첩으로 드릴 수밖에.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제정신이시오? 참다 못한 개똥이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려 했으나 마운이 조용하지만 거칠게 그녀의 허벅지를 팔꿈치로 눌렀다. 매서운 압력이었다. 그렇다면 저희 쪽에선 이혼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운이 승부수를 던진 뒤 도준을 바라보았다. 도준은 준비한 듯이 서류 장부를 꺼냈다. 그러고는 씩 웃으며 마운의 말을 속사포로 이어받았다. 신부가 혼수지천금으로 준비한 은화 100냥, 고급 비단 20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시댁은 새로 들어온 식구를 따스하게 맞이하지 못하고 일부러 혼서를 빼돌려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사유로 내일 동이 트는 대로 사원부에 이혼 소송을 접수하겠습니다. 살다 별 회개망측한 소리를 다 듣는구나. 누가 혼서를 빼돌렸다고 하는 게냐? 도준이 조목조목 설명하자 신랑의 어머니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해 소리만 질러댔다. 개똥은 마운이 망나니를 급하게 찾았던 이유를 그제야 이해했다. 어디선가 백단향이 나지 않습니까? 백단향은 혼서에 사용한 게 전부였네. 무슨 냄새가. 코를 킁킁거리던 신랑의 어머니가 행동을 멈췄다. 영훈아, 왜 내 옷에서. 신랑은 백단향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입술을 떨며 불안해했다. 그가 신부를 잃어버렸다며 꽃파당에 왔을 때 풍겼던 향기였다. 애초에 심약한 신랑이 혼서를 없애지도 못하고 품 안에 가지고 있다가 결국 들통난 것이다. 신랑은 숨겨두었던 혼서를 꺼내더니 무릎을 꿇고 제 어미 앞에 엎드렸다. 혼서가 없어졌다 하면 미신을 쉽게 믿는 어머니께서 혼례를 미루실 거라 생각하여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냐? 화평 기방 섬섬이가 자기와 혼인하기 전에 다른 철을 들이면 죽어버리겠다고 해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과거 공부가 무료하여 그만. 신랑의 어머니가 긴 한숨을 내뱉었다. 다 큰 아들을 때릴 수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대명률에 의하면 부부는 인륜의 근본이니 적첩의 분수를 어지럽힘은 불가하다 했습니다. 엄연히 혼서를 주고 혼인한 처가 있는데 첩을 얻고자 했으니 소송의 이유로는 충분하지요. 또한 요즘 임금께서 나라의 녹봉을 받는 자가 첩을 거느리는 것에 대해 엄히 단속하고 계신데 어사주까지 받은 정육품 낭청이 출사길에 오르기도 전에 처첩 문제로 이혼 소송을 벌인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될지 제가 소송 쪽으로는 좀 합니다만. 도준이 종지부를 찍었다. 신랑의 어머니가 헛기침을 큼 하고 내뱉었다.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알았네. 이 일은 없던 걸로 할 테니 겁 좀 그만 주시게. 결국 신랑의 어머니가 꼬리를 내렸다. 그제야 마운이 개똥의 허벅지를 누르고 있던 제 팔꿈치를 풀었다. 그 역시 신혼생활에 깨가 쏟아져야 할 신부를 제 손으로 소박맞게 하는 건 아닌지 내심 불안했었다. 아들 단속은 내가 하겠네. 다만 이 일은 며느리에게 말하지 말아주게나. 그래도 평생 모시고 살 지압이 아닌가. 마님이 진정 그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마운과 도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씩 웃었다. 잘 해결되었다는 뜻이었다. 어느새 개똥도 표정을 풀었다. 드디어 미뤄졌던 신부의 헌구 교례가 진행되었다. 하루 종일 울어 눈이 부은 신부는 영수의 마법 같은 화장으로 다시 곱디고 온 새색시가 됐다. 본의 아니게 집안 행사에 초청된 네 사람은 신랑의 어머니가 준비한 푸짐한 밥상에 체면도 내려놓은 채 입으로 수저를 빠르게 밀어넣었다. 이른 시간부터 사라진 신부 찾기에 여념이 없어 끼니를 거른 탓이었다. 이보시오 선비님. 개똥의 물음에 마운이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지체 높은 양반집 도령 같은 사람이 천한 상민이나 하는 중매를 한다기에 한심해 보였는데 그 재미가 무엇인지 알 것도 같소.
그럼 너도 한번 해보든가. 마훈은 다홍치마 여인에게도 건넸던 자신의 새함을 개똥의 손에 쥐어줬다. 내일 4시까지 마침 매파를 구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면 와보든가. 오늘 도와준 답례로 기회를 주지. 실력도 한번 볼 겸. 마훈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도준과 영수도 그를 따라 나섰다. 투박하고 덜렁대는 것처럼 보여도 책임감이 있는 개똥이 싫지 않은지 돌아선 마훈이 슬며시 웃음 지었다. 혼자 남은 개똥은 한 손에 쥔 새함과 환하게 웃는 신부를 번갈아 보았다. 촌스럽게 꽃파당이 뭐야, 꽃파당이. 개똥은 저도 모르게 소리내 웃었다. 처음 느낀 재미, 그리고 처음 보는 신기한 사람들. 개똥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